안녕 얘들아, 이야기 선생님이야.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가끔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얻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도 하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욕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욕심 때문에 생긴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천천히 듣고 내 마음에도 살짝 비춰보는 거야. 준비됐지? 그럼 이번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 닭이 알을 낳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야, 그 알이 노란색 금으로 되어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황금이라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단다. 그 사람은 과연 그 암탉을 어떻게 했을까? 그럼 황금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이야기, 황금알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마을에 작고 조용한 집에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매일 꾸준히 일하고 그날 벌어지는 만큼으로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암탉 중 한 마리가 정말 이상한 알을 낳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알을 손에 살며시 올려보았어요. 알은 반짝반짝 마치 햇님빛을 그대로 담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황금알이잖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지요. 이걸 팔면 큰 돈이 되겠지?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편안한 침대도 사고 집도 더 튼튼하게 고쳤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암탉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농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농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한 개 말고 만약 하루에 10개가 나온다면? 농부는 점점 기다리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낳지? 암탉 몸에는 분명 더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 텐데. 그러고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농부는 암탉을 한 번에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황금을 다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농부는 기대감에 부푼 가슴을 안고 암탉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하지만 안에 황금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매일매일 천천히 얻었던 행복과 감사를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농부는 황금알도, 암탉도, 그리고 행복도 모두 잃고 말았어요. 농부는 울며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 때가 있지요? 남들이 가진 건 더 커 보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천천히 얻어가는 행복은 한꺼번에 가지려 하면 오히려 사라질 때가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짝 말해볼까요? 나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데려다 줄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좀 전의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너무 크게 가지면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가진 삶과 다른 삶을 부러워하다가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시골에 사는 시골쥐와 도시에 사는 도시쥐예요. 이 두 쥐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통해 우리가 찾는 진정한 만족과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시골쥐와 함께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봐요. 두 번째 이야기, 시골쥐와 도시쥐.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곡식 창고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이름처럼 소박하고 마음이 편안했죠. 아, 햇살이 참 따뜻하구나. 오늘은 곡식 창고에서 주워온 보리알과 콩알로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지. 시골쥐의 식사는 보리알, 콩알, 가끔 운이 좋으면 얻은 말린 과일 조각이 전부였지만 시골쥐는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해, 감사하다 하고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쥐구멍으로 세련되고 반짝이는 털을 가진 도시쥐가 찾아왔어요. 도시쥐는 먼 친척이었죠. 여기가 자네가 사는 곳인가? 아, 냄새 온통 흙냄새와 풀냄새뿐이로군. 오랜만이야 도시쥐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리알을 대접할게. 시골쥐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보리알을 도시쥐에게 내밀었어요. 이런 풀뿌리 같은 것만 먹고 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여기는 너무 심심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무슨 소리니?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롭잖아. 쫓아오는 고양이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평화? 나는 목숨 걸고 먹는 스릴 넘치는 도시의 삶을 즐기지. 내 말 믿고 나와 함께 도시로 가보지 않겠어? 도시는 말 그대로 천국이라고. 도시쥐는 도시의 화려한 음식과 생활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어요. 시골쥐는 도시쥐의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정말 그렇게 좋단 말이야? 내가 살아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자, 그럼 망설일 시간이 없어. 오늘 밤 나와 함께 진짜 세상을 보러 가자. 결국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기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멀고 험한 도시로 갔어요. 도시쥐의 집은 아주 큰 부잣집 부엌 벽에 있는 작은 쥐구멍이었지요. 밤이 되자 도시쥐는 시골쥐를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자, 시골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금빛 치즈, 달콤한 잼, 부드러운 빵 조각,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 가득했지요. 와, 이건 꿈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물론이지. 자, 망설이지 마.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맛있는 호두파이부터 맛보게 해줄게. 두 쥐는 신이 나서 식탁 위에 올라가 달콤한 호두파이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시골쥐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죠. 도시지야, 정말 고마워. 내 말대로 여기는 음식 천국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 바로 고양이야. 커다랗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고양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이봐, 지 녀석들, 어디 숨었니? 오늘 밤은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무서워, 도시지야. 저게 네가 말한 스릴이니? 겁먹지 마. 매일 있는 일이야. 재빨리 저 찬장 뒤로 숨자. 두 쥐는 달콤했던 음식들을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두 쥐를 뒤쫓았죠. 나는 못 뛰겠어. 다리가 후덜거려. 간신히 찬장 뒤로 숨어 숨을 고르는 순간 이번에는 찰칵 하고 섬뜩한 소리가 났어요. 아! 쥐다치다!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 시골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어요. 식탁 위의 달콤한 음식들은 이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어떤 호화로운 음식도 의미가 없었어요. 도시지야, 난 너무 무서워.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 뭐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지. 이게 도시의 삶이야. 위험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순 없지. 날이 밝자마자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도시지야, 어젯밤 내 덕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래 시골쥐? 이 맛있는 치즈를 아직 못 먹어봤잖아. 아니야, 내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지만 그 달콤한 뒤에 숨겨진 공포가 너무 컸어. 나는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조용히 보리알을 먹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불안함은 못 참겠어. 도시지야, 잘 있어. 난 이제 다시 나의 소박한 집으로 돌아갈래. 시골쥐는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나 다시 소박한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쥐구멍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따뜻한 보리알 하나를 씹으며 말했지요. 역시 이 맛이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바로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먹는 소박한 음식이구나. 자, 우리 친구들, 시골쥐와 도시쥐 이야기를 통해 뭘 배웠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둘째,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 마음은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워진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골쥐처럼 불안한 금빛 치즈보다 평화로운 보리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기로 약속해봐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를 진짜로 배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세 번째 이야기, 여우와 두루미. 옛날 숲속에 여우 친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똑똑한데 가끔 장난꾸러기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 했지요. 여우에게는 부리가 길쭉한 두루미 친구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두루미야, 안녕? 내가 너한테 특별한 밥을 주고 싶어. 내일 꼭 우리 집으로 놀러와. 알았지? 와, 여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맛있는 밥을 해준다니 너무 좋아. 내일 꼭 갈게. 다음 날 두루미는 신나는 발걸음으로 여우네 집으로 갔어요. 여우는 두루미를 보자마자 어서 와 하고 반겨줬죠. 자, 두루미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수프야. 얼른 이리 앉아. 여우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것은 주르륵 흐르는 묽은 수프였고 접시가 넓적하고 납작한 거였어요. 자, 친구, 먹어봐. 엄청 맛있는 고기 수프야. 난 먼저 먹을게. 여우야, 고마운데 내 긴 부리로는 이 납작한 접시에 있는 스프를 먹을 수가 없는데.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를 접시에 넣어봤지만 스프는 부리 옆으로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에이, 왜 안 먹어? 내 스프가 맛이 없니? 난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는데 내가 부리가 길어서 못 먹는 거지? 두루미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니야, 여우야. 난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어.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초대는 고마웠어. 두루미는 배를 쫄쫄 굶은 채 여우네 집으로 나왔고, 여우는 혼자 내가 이겼지? 하고 좋아했답니다. 두루미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여우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놀린 거구나. 나도 여우에게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알려줘야겠어.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우야, 지난번에 너희 집밥 잘 먹었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일 꼭 우리 집으로 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어후, 두루미 밥은 어떨까? 아마 나보다 맛은 없을 거야. 그래도 공짜 밥이니까 가야겠지? 다음 날 여우는 기대 가득한 얼굴로 두루미네 집을 찾아갔어요. 두루미는 여우를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와, 여우야. 자, 여기 앉아. 내가 특별히 준비한 냄새 좋은 생선 요리야. 두루미가 식탁에 음식을 가져왔는데 여우는 냄새를 맡고 맛있겠다 하고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은 입구가 아주 좁고 목이 긴 병에 담겨 있었답니다. 자, 친구, 내가 정성껏 만든 생선 요리야. 아주 맛있으니 얼른 먹자.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얼른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좁은 병 입구에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냄새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병을 넘어뜨려 볼까?
여우는 병을 잡고 흔들고 주둥이를 삐쭉 내밀어 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어요. 음식은 코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죠. 두루미는 길쭉한 부리를 병 깊숙이 넣어 홀짝홀짝 아주 맛있게 생선 요리를 먹었어요. 여우 친구야,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는 아주 맛있어서 금방 다 먹겠는데. 두루미의 말에 여우는 마치 자기가 두루미에게 했던 말이 똑같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우는 배고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아이고, 내가 두루미에게 했던 장난이 이렇게 나빴구나. 아, 두루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 나는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여우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두루미야, 고마운데 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겠어. 그리고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여우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와 함께 할 때 중요한 건 같이 있는 편안한 마음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마음은 친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너를 생각해. 너도 나를 생각하고.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는 마음. 이번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보물 이야기야. 근데 그 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래.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 같이 천천히 들어보자. 네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옛날 아주 먼 옛날,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농부 아버지와 그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포도나무를 돌보았죠. 토닥토닥.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흙도 숨을 쉬어야 한단다. 아버지는 늘 포도나무를 살아있는 친구처럼 대했어. 하지만 아들들은 달랐지. 아버지는 왜 맨날 저 포도밭에만 계시는 거야? 맞아, 힘들기만 하고 죄비도 없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포도밭 일엔 관심이 거의 없었어. 막내는 그보다는 조금 부지런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 어느 해 겨울이었어. 아버지가 오래 앓기 시작하셨지. 숨결도 약해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지. 아버지는 어느 날 세 아들을 조용히 옆으로 불렀어. 얘들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들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 손을 잡았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포도밭 어딘가에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너희가 힘을 합쳐서 꼭 찾아라. 보물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지. 보물? 진짜 보물이라고 하셨지? 금일까? 보석일까? 큰형은 눈을 번뜩였고 둘째는 흥분해서 손을 비볐어. 막내는 조용히 아버지의 포도밭을 바라보았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어. 찾아보자. 그날부터 형제들은 포도밭을 이곳 저곳 파헤치기 시작했어. 여긴 아닐까? 아니야, 좀 더 깊이 파봐.
흙이 너무 단단해. 손 아파. 삽질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지. 처음엔 투덜거렸던 형제들도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 형제들은 같이 땅을 파고 진흙 묻은 손으로 서로에게 물을 건네고 숨을 고르며 말했지. 힘들지? 하지만 우리 같이 하니까 괜찮네. 포도밭 흙은 부드러워졌고 잡초는 사라졌고 바람은 흙 속 깊은 향기를 품어 불어왔어.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 이상하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걸까? 형제들은 지쳐 있었지만 포도밭은 어느새 새로운 숨을 품은 듯 촉촉하고 기운이 살아났어. 다음 해 여름, 햇살이 포도잎 위를 반짝이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외쳤어. 어머나, 올해 포도는 어쩜 이렇게 큰가요? 향도 진하고 즙도 가득하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포도를 사갔고 그해 형제들은 나라에서 상을 받았어. 형제들은 그제야 느꼈지. 보물은 바로 이거였구나. 막내는 조용히 속삭였어. 아버지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과 정성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 큰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둘째는 포도송이를 꼭 안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정성 어린 노력은 언제나 열매가 된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버지가 남긴 보물은 반짝이는 금도 비싼 보석도 아니었어요. 꾸준히 정성을 다해 돌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친구 손 위에 달콤한 열매가 톡 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방금 땀과 정성으로 얻은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배웠죠? 빨리 얻는 것보다 천천히 애써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번에는 힘과 함께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지켜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있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걸 몸소 보여준 동물 친구들이 있대요. 바로 소 3마리. 그럼 우리 소 3마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5번째 이야기, 소 3마리. 옛날 넓은 들판 한가운데 크고 힘센 소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3마리는 서로 털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달랐지만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낮잠을 자곤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3마리는 정말 한 몸 같아. 서로 얼마나 든든할까? 그리고 정말 그랬지요. 어느 날 숲속에서 커다란 사자가 들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자는 배가 많이 고팠지요. 저 황소들 중 하나만 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사자는 알고 있었지요. 저 셋은 너무 뭉쳐 있어. 탐낼 틈이 없네. 사자는 혀를 하고 차며 숲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 소는
조금씩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얀 소가 말했어요. 검은 황소야, 너는 요즘 너무 혼자만 풀을 먹는 것 같아. 그랬더니 검은 황소가 말했죠. 난 그냥 배가 고팠던 것뿐이야.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고. 그런데 갈색 황소도 거들었어요.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지. 우리 같이 먹기로 했잖아. 검은 황소가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말했어요. 너희는 항상 나를 오해해.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어요. 바로 그때 사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사자는 하얀 소에게만 다가가서 속삭였지요. 하얀 황소야, 너는 정말 특별한 색을 가졌구나. 너는 두 소와는 다르지. 너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둘만 데려가면 어떨까? 하얀 황소는 확 멈춰버렸어요. 정말? 나 특별하다고? 사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엔 갈색 소, 그리고 검은 황소에게도 각자 다르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지요. 너는 멋지고 강해. 너는 똑똑하고 빠르지. 너는 누구보다 소중해. 그리고 한마디를 꼭 붙였지요. 하지만 너희 친구들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상한 소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혼자 있을래. 그래, 나도 따로 지낼래. 그래, 그렇게 하자. 세 마리는 서로 멀어졌고 다시 함께 풀을 먹지도 함께 등을 기대지도 않게 되었어요. 들판은 조금 쓸쓸해졌어요. 사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군. 사자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가장 먼저 있는 하얀 소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소는 옆에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닫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검은 소야, 갈색 소야,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서로 멀어진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사자는 결국 세 마리 모두를 잡아가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황소 세 마리는 힘이 없어서 사자에게 잡힌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가끔 우리는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말이 꼬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약해질 거예요. 친구란 함께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용기 있는 존재랍니다. 우린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정은 크기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들어주고 도와주고 가끔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짜 힘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친구와 조금 서운해지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볼까?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얘들아, 이야기 선생님이야.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가끔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얻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기도 하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욕심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욕심 때문에 생긴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천천히 듣고 내 마음에도 살짝 비춰보는 거야. 준비됐지? 그럼 이번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 닭이 알을 낳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야, 그 알이 노란색 금으로 되어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황금이라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단다. 그 사람은 과연 그 암탉을 어떻게 했을까? 그럼 황금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이야기, 황금알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마을에 작고 조용한 집에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매일 꾸준히 일하고 그날 벌어지는 만큼으로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암탉 중 한 마리가 정말 이상한 알을 낳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알을 손에 살며시 올려보았어요. 알은 반짝반짝 마치 햇님빛을 그대로 담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황금알이잖아.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지요. 이걸 팔면 큰 돈이 되겠지?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편안한 침대도 사고 집도 더 튼튼하게 고쳤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암탉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농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농부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1개 말고 만약 하루에 10개가 나온다면? 농부는 점점 기다리는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루에 1개밖에 안 낳지? 암탉 몸에는 분명 더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 텐데. 그러고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농부는 암탉을 한 번에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황금을 다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농부는 기대감에 부푼 가슴을 안고 암탉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하지만 안에 황금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매일매일 천천히 얻었던 행복과 감사를 욕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농부는 황금알도, 암탉도, 그리고 행복도 모두 잃고 말았어요. 농부는 울며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 때가 있지요?
남들이 가진 건 더 커 보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천천히 얻어가는 행복은 한꺼번에 가지려 하면 오히려 사라질 때가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짝 말해볼까요? 나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데려다 줄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좀 전의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너무 크게 가지면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가진 삶과 다른 삶을 부러워하다가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시골에 사는 시골쥐와 도시에 사는 도시쥐예요. 이 두 쥐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통해 우리가 찾는 진정한 만족과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시골쥐와 함께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봐요. 두 번째 이야기, 시골쥐와 도시쥐.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곡식 창고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이름처럼 소박하고 마음이 편안했죠. 아, 햇살이 참 따뜻하구나. 오늘은 곡식 창고에서 주워온 보리알과 콩알로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지. 시골쥐의 식사는 보리알, 콩알, 가끔 운이 좋으면 얻은 말린 과일 조각이 전부였지만 시골쥐는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해, 감사하다 하고 만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쥐구멍으로 세련되고 반짝이는 털을 가진 도시쥐가 찾아왔어요. 도시쥐는 먼 친척이었죠. 여기가 자네가 사는 곳인가? 아, 냄새 온통 흙냄새와 풀냄새뿐이로군. 오랜만이야 도시쥐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리알을 대접할게. 시골쥐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보리알을 도시쥐에게 내밀었어요. 이런 풀뿌리 같은 것만 먹고 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여기는 너무 심심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무슨 소리니?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롭잖아. 쫓아오는 고양이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평화? 나는 목숨 걸고 먹는 스릴 넘치는 도시의 삶을 즐기지. 내 말 믿고 나와 함께 도시로 가보지 않겠어? 도시는 말 그대로 천국이라고. 도시쥐는 도시의 화려한 음식과 생활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어요. 시골쥐는 도시쥐의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정말 그렇게 좋단 말이야? 내가 살아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자, 그럼 망설일 시간이 없어. 오늘 밤 나와 함께 진짜 세상을 보러 가자. 결국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기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멀고 험한 도시로 갔어요. 도시쥐의 집은 아주 큰 부잣집 부엌 벽에 있는 작은 쥐구멍이었지요. 밤이 되자 도시쥐는 시골쥐를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자, 시골쥐,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금빛 치즈, 달콤한 잼, 부드러운 빵 조각,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고기들이 가득했지요. 와, 이건 꿈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물론이지. 자, 망설이지 마.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맛있는 호두파이부터 맛보게 해줄게.
두 쥐는 신이 나서 식탁 위에 올라가 달콤한 호두파이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시골쥐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죠. 도시지야, 정말 고마워. 내 말대로 여기는 음식 천국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 바로 고양이야. 커다랗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고양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이봐, 지 녀석들, 어디 숨었니? 오늘 밤은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무서워, 도시지야. 저게 네가 말한 스릴이니? 겁먹지 마. 매일 있는 일이야. 재빨리 저 찬장 뒤로 숨자. 두 쥐는 달콤했던 음식들을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두 쥐를 뒤쫓았죠. 나는 못 뛰겠어. 다리가 후덜거려. 간신히 찬장 뒤로 숨어 숨을 고르는 순간 이번에는 찰칵 하고 섬뜩한 소리가 났어요. 아! 쥐덫이다!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 시골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어요. 식탁 위의 달콤한 음식들은 이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 어떤 호화로운 음식도 의미가 없었어요. 도시지야, 난 너무 무서워.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 뭐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지. 이게 도시의 삶이야. 위험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순 없지. 날이 밝자마자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도시지야, 어젯밤 내 덕분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래 시골쥐? 이 맛있는 치즈를 아직 못 먹어봤잖아. 아니야, 내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지만 그 달콤한 뒤에 숨겨진 공포가 너무 컸어. 나는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조용히 보리알을 먹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불안함은 못 참겠어. 도시지야, 잘 있어. 난 이제 다시 나의 소박한 집으로 돌아갈래. 시골쥐는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나 다시 소박한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쥐구멍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따뜻한 보리알 하나를 씹으며 말했지요. 아, 역시 이 맛이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바로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먹는 소박한 음식이구나. 자, 우리 친구들, 시골쥐와 도시쥐 이야기를 통해 뭘 배웠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둘째,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 마음은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워진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골쥐처럼 불안한 금빛 치즈보다 평화로운 보리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기로 약속해봐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를 진짜로 배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세 번째 이야기, 여우와 두루미. 옛날 숲속에 여우 친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똑똑한데 가끔 장난꾸러기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 했죠. 여우에게는 부리가 길쭉한 두루미 친구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에게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두루미야, 안녕? 내가 너한테 특별한 밥을 주고 싶어. 내일 꼭 우리 집으로 놀러와. 알았지? 와, 여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맛있는 밥을 해준다니 너무 좋아. 내일 꼭 갈게. 다음 날 두루미는 신나는 발걸음으로 여우네 집으로 갔어요. 여우는 두루미를 보자마자 어서 와 하고 반겨줬죠. 자, 두루미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수프야. 얼른 이리 앉아. 여우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것은 주르륵 흐르는 묽은 수프였고 접시가 넓적하고 납작한 거였어요. 자, 친구, 먹어봐. 엄청 맛있는 고기 수프야. 난 먼저 먹을게. 여우야, 고마운데 내 긴 부리로는 이 납작한 접시에 있는 수프를 먹을 수가 없는데.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를 접시에 넣어봤지만 수프는 부리 옆으로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에이, 왜 안 먹어? 내 수프가 맛이 없니? 난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는데 내가 부리가 길어서 못 먹는 거지? 두루미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니야, 여우야. 난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어.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초대는 고마웠어. 두루미는 배를 쫄쫄 굶은 채 여우네 집으로 나왔고, 여우는 혼자 내가 이겼지? 하고 좋아했답니다. 두루미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여우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놀린 거구나. 나도 여우에게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를 알려줘야겠어.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우야, 지난번에 너희 집밥 잘 먹었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일 꼭 우리 집으로 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어후, 두루미 밥은 어떨까? 아마 나보다 맛은 없을 거야. 그래도 공짜 밥이니까 가야겠지? 다음 날 여우는 기대 가득한 얼굴로 두루미네 집을 찾아갔어요. 두루미는 여우를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와, 여우야. 자, 여기 앉아. 내가 특별히 준비한 냄새 좋은 생선 요리야. 두루미가 식탁에 음식을 가져왔는데 여우는 냄새를 맡고 맛있겠다 하고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은 입구가 아주 좁고 목이 긴 병에 담겨 있었답니다. 자, 친구, 내가 정성껏 만든 생선 요리야. 아주 맛있으니 얼른 먹자. 여우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얼른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좁은 병 입구에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냄새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병을 넘어뜨려 볼까? 여우는 병을 잡고 흔들고 주둥이를 삐쭉 내밀어 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어요. 음식은 코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었죠.
두루미는 길쭉한 부리를 병 깊숙이 넣어 홀짝홀짝 아주 맛있게 생선 요리를 먹었어요. 여우 친구야,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는 아주 맛있어서 금방 다 먹겠는데. 두루미의 말에 여우는 마치 자기가 두루미에게 했던 말이 똑같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우는 배고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아이고, 내가 두루미에게 했던 장난이 이렇게 나빴구나. 두루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는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여우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두루미야, 고마운데 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먼저 가봐야겠어. 그리고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여우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와 함께 할 때 중요한 건 같이 있는 편안한 마음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마음은 친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너를 생각해. 너도 나를 생각하고.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는 마음. 이번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보물 이야기야. 근데 그 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래.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 같이 천천히 들어보자. 네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옛날 아주 먼 옛날,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농부 아버지와 그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포도나무를 돌보았죠. 토닥토닥.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흙도 숨을 쉬어야 한단다. 아버지는 늘 포도나무를 살아있는 친구처럼 대했어. 하지만 아들들은 달랐지. 아버지는 왜 맨날 저 포도밭에만 계시는 거야? 맞아, 힘들기만 하고 죄비도 없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포도밭 일엔 관심이 거의 없었어. 막내는 그보다는 조금 부지런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 어느 해 겨울이었어. 아버지가 오래 앓기 시작하셨지. 숨결도 약해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졌지. 아버지는 어느 날 세 아들을 조용히 옆으로 불렀어. 얘들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들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 손을 잡았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포도밭 어딘가에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너희가 힘을 합쳐서 꼭 찾아라. 보물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지. 보물? 진짜 보물이라고 하셨지? 금일까? 보석일까? 큰형은 눈을 번뜩였고 둘째는 흥분해서 손을 비볐어. 막내는 조용히 아버지의 포도밭을 바라보았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어. 찾아보자. 그날부터 형제들은 포도밭을 이곳 저곳 파헤치기 시작했어. 여긴 아닐까? 아니야, 좀 더 깊이 파봐. 흙이 너무 단단해. 손 아파. 삽질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지. 처음엔 투덜거렸던 형제들도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
형제들은 같이 땅을 파고 진흙 묻은 손으로 서로에게 물을 건네고 숨을 고르며 말했지. 힘들지? 하지만 우리 같이 하니까 괜찮네. 포도밭 흙은 부드러워졌고 잡초는 사라졌고 바람은 흙 속 깊은 향기를 품어 불어왔어.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 아, 이상하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걸까? 형제들은 지쳐 있었지만 포도밭은 어느새 새로운 숨을 품은 듯 촉촉하고 기운이 살아났어. 다음 해 여름, 햇살이 포도잎 위를 반짝이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외쳤어. 어머나, 올해 포도는 어쩜 이렇게 큰가요? 향도 진하고 즙도 가득하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포도를 사갔고 그해 형제들은 나라에서 상을 받았어. 형제들은 그제야 느꼈지. 보물은 바로 이거였구나. 막내는 조용히 속삭였어. 아버지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과 정성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 큰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둘째는 포도송이를 꼭 안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정성 어린 노력은 언제나 열매가 된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버지가 남긴 보물은 반짝이는 금도 비싼 보석도 아니었어요. 꾸준히 정성을 다해 돌보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친구 손 위에 달콤한 열매가 톡 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방금 땀과 정성으로 얻은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배웠죠? 빨리 얻는 것보다 천천히 애써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이번에는 힘과 함께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지켜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있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걸 몸소 보여준 동물 친구들이 있대요. 바로 소 3마리. 그럼 우리 소 3마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5번째 이야기, 소 3마리. 옛날 넓은 들판 한가운데 크고 힘센 소 3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3마리는 서로 털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달랐지만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낮잠을 자곤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3마리는 정말 한 몸 같아. 서로 얼마나 든든할까? 그리고 정말 그랬지요. 어느 날 숲속에서 커다란 사자가 들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자는 배가 많이 고팠지요. 저 황소들 중 하나만 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사자는 알고 있었지요. 저 셋은 너무 뭉쳐 있어. 탐낼 틈이 없네. 사자는 혀를 하고 차며 숲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 소는 조금씩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얀 소가 말했어요. 검은 황소야, 너는 요즘 너무 혼자만 풀을 먹는 것 같아. 그랬더니 검은 황소가 말했죠.
난 그냥 배가 고팠던 것뿐이야.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고. 그런데 갈색 황소도 거들었어요.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지. 우리 같이 먹기로 했잖아. 검은 황소가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말했어요. 너희는 항상 나를 오해해.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했어요. 바로 그때 사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사자는 하얀 소에게만 다가가서 속삭였지요. 하얀 황소야, 너는 정말 특별한 색을 가졌구나. 너는 두 소와는 다르지. 너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둘만 데려가면 어떨까? 하얀 황소는 콱 멈춰버렸어요. 정말 나 특별하다고? 사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엔 갈색 소 그리고 검은 황소에게도 각자 다르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지요. 너는 멋지고 강해. 너는 똑똑하고 빠르지. 너는 누구보다 소중해. 그리고 한마디를 꼭 붙였지요. 하지만 너희 친구들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상한 소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혼자 있을래. 그래, 나도 따로 지낼래. 그래, 그렇게 하자. 세 마리는 서로 멀어졌고 다시 함께 풀을 먹지도 함께 등을 기대지도 않게 되었어요. 들판은 조금 쓸쓸해졌어요. 사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군. 사자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가장 먼저 있는 하얀 소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소는 옆에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닫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검은 소야, 갈색 소야,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서로 멀어진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사자는 결국 세 마리 모두를 잡아가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황소 세 마리는 힘이 없어서 사자에게 잡힌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지요. 가끔 우리는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말이 꼬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약해질 거예요. 친구란 함께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용기 있는 존재랍니다. 우린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정은 크기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들어주고 도와주고 가끔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짜 힘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친구와 조금 서운해지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볼까?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이어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